안녕하십니까, 임정원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기본 이론을 했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이 기본 이론을 통해서 정리한 내용들을 한 번씩, 머릿속에 정리한 내용들을 한 번씩 저랑 필기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에 배웠던 이 방대한 것들을 조금씩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손사 시험이 이제 1차가 5월 이후로 이제 미뤄졌는데, 그러면 이제 2차도 자연적으로 우리가 예정했던 8월 초에서 조금 이제 뒤로 연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이제 수험생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약간 이제 좀 방황하신다, 혹은 이제 감을 잃었다, 이런 분들이 좀 계세요. 아무래도 원래 예정되어 있던 시간 스케줄대로 공부를 하셔야 하는데 조금 이제 시간이 있고 기약을 할 수 없다 보니 이제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많이 갈피를 못 잡고 계실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원래 스케줄은 이제 이 2차 이제 기본 이론이 끝나고 이제 문제풀이 혹은 이제 이 정리 노트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는 약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것을 하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을 벌었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이제 제가 추측하기에는 기본 이론을 저와 함께 하시면서 몇 번을 이제 회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3회 회독을 권장드립니다. 만약에 3회 회독을 못하신 분들은 지금 주어진 시간 동안 찬찬히 기본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저랑 기본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께 주어진 이 종이를 통해서 기본서를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나왔었구나,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식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나눠드린 이 자료는 이 시험 용지가 이제 우리 손해하정사 시험 종이랑 똑같은 양식입니다. 저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이제 삼수끝에 이제 합격을 했잖아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합격했던 비결 중에 하나는 연습지를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써봤어요. 별건 아니지만 연습지에 기록을 해보고 해보지 않는 것은 시험장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갖더라고요. 하다못해 이제 판서, 필기체라는 것도 이러한 종이에 쓰는 것도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와 이제 12시간의 시간 동안 이 의학이론은 이 기본서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 수험 종이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다시 한번 기본서를 이제 모르는 분들은 보시고, 혹은 책이 안 나와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네이버 혹은 구글 아무거나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기 때문에 기본서를 두시고 이 시험지를 두시고 핸드폰을 두시면서 이런 것들은 어떤 거지, 그림도 보시고 여유 있게 이것을 정리하는 12시간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기본서 진도에 맞춰서 유인물을 제가 만들었고요. 총 한 100페이지 분량의 이 유인물인데,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서의 중요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해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해 처음에 있었을 때 우리가 이 해골을 두고 뼈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공부했었죠. 제 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책에도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뼈는 이 골이라고 하고, 뼈와 근육, 인대, 건, 연골 등 여러 가지 골을 지지해주는 다른 부수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의 인체의 모양, 프레임을 갖추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골격계라고 하게 됩니다. 골격계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 뼈는 몇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씩 보면 우리 인체의 칼슘, 이런 무기징일 등을 저장하는 저장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뼈는 뭐다?
뼈는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한다 라는 얘기를 항상 했었죠. 두 번째, 우리 뼈는 인체의 주요 장기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뼈는 뇌를 보호하고 있고, 이 늑골, 흉골은 심장, 폐 같은 이런 장기를 보호하고 있으며, 골반은 비뇨 생식기, 장기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뼈는 이 조혈작용, 피, 혈구세포를 만드는 기능을 한다고 했었어요. 잘못 썼네. 뼈에는 골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골수는 어렸을 때는 적골수였다가 성인이 되면서 이 지방세포로 대체가 되고 이것을 우리는 황골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적골수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의 혈구세포를 만드는 기능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마지막으로 이 골은 우리 몸을 이 프레임을 만드는 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지지 기능이 없다면 우리 몸은 연체동물, 오징어 같은 것처럼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되겠죠. 뼈는 여러 가지 이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뼈 하나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해부학적 구조 혹은 거시적 구조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 부분 우리는 여기를 몸체자를 써서 체부 혹은 줄기간자를 써서 골간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뼈 끝은 끝단자를 써서 골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골간과 골단 사이는 골간의 끝이다. 그래서 골간단 이렇게 표현하고 됩니다. 골간단에는 이 장골의 경우에는 독특한 구조물이 있는데요. 골간단 끝에 있는 이 연골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골단연골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이 장골의 길이 성장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성장판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교재에서는 이 해박적 구조에서 이 연골, 이 밑에 뼈도 얘기하는 책도 있거든요.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뼈는 이 해박적 구조 외에 조직학적인 구조 혹은 모양에 따른 구조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조직학적 구조, 이 뼈는 안쪽에서 어떻게 생겼나 주요한 구조물이 무엇이 있는지를 나타내는데요. 몇 가지 이제 한 3-4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뼈 가장 바깥에 있는 뼈, 그걸 우리는 겉에 있다, 껍데기 뼈다, 피질골이라고 합니다. 몇 번 얘기했지만 껍데기를 우리는 피질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 피질골은 이 밖의 외력에 이렇게 꿍 하는 외력에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합니다. 우리 시멘트 단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치밀하다, 치밀뼈, 치밀골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반면에 안에는 이렇게 송송송송 이 구멍이 뚫린 이 요 부위 이런 뼈들이 있는데요. 마치 이 모양이 스펀지같이 구멍이 뚫려 있다. 그래서 해면골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뼈는 비율은 약간 다르지만 피질골과 해면골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뼈를 싸고 있는 막을 우리는 골막이라고 하는데요. 이 피질골 이렇게 있는 골막은 그 뼈의 성장을 담당하는 골모세포가 있어서 뼈의 어떤 성장, 두께 성장에 관여를 하고 있고요. 골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 조혈 기능을 담당하는 겁니다. 책에 골내막도 썼는데요. 골내막은 이 해면골을 싸고 있는 것으로서 여기서도
뼈의 성장을 담당하는 골모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구조물은 한 4가지 정도, 골막, 피질골, 해면골, 골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뼈는 또 지금까지 해부학적인 부위별 혹은 이 안에 조직학적으로 어떤 구조물이 있는지까지 알아보셨고요. 자, 뼈는 이 생긴 모양에 따라서도 우리가 몇 가지의 뼈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제가 그렸던 그림들은 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장골 혹은 장관골, 골수가 있다, 안에 이제 골수강이 있다, 그래서 장관골 이렇게 부릅니다. 장관골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장관골, 대퇴골, 혹은 요골, 척골, 경골, 비골 등이 대표적인 장관골이 되겠죠. 반면에 짧은 뼈를 단골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수지골 혹은 족지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긴 뼈, 짧은 뼈, 길이가 있는 뼈가 아닌 그냥 판처럼 된 것을 우리는 편평골이라고 합니다. 편평골은 주로 이제 이 머리를 구성하고 있는 두개골, 이 머리를 뚜껑을 덮고 있는 이런 두개골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도저도 아닌 모양을 우리는 불규칙골이라고 하고요. 척추뼈 중에 이제 이상하게 생긴 것, 척추골, 혹은 뭐 일부 이제 이 머리 안에 있는 두개골 중에 저평골, 사골들은 이 평평뼈가 아닌 독특한 모양을 갖고 있거든요. 일부 두개골, 늑골, 뭐 흉골 이런 것들이 불규칙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자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종자골은 종자가 뭐야? 씨앗 있는 거. 씨앗은 어디 있어요? 흙 안에 숨어 있어요. 건이나 인대 이런 근육 안에 숨어 있는 뼈를 우리는 종자골이라고 하게 됩니다. 종자골. 우리 몸에 있는 종자골 대표적인 것은 슬개골입니다. 슬개골은 건이나 이런 근육 안에 숨어 있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이 함기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함기골은 이 공기를 머금은 뼈를 말하는데요. 이 함기골에 대해 묻는 시험 문제가 예전에 객관식 기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함기골은 우리 그 코에 있는 부비동을 구성하는 뼈가 이 함기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머리뼈 중에 전두골, 저평골, 상악골, 사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이 귀 뒤쪽에 유양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유양동도 이제 공기가 이제 있는 공간이거든요. 유양동을 구성하는 뼈는 측두골이에요. 이 측두골이 함기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골의 해부학적 구조, 골의 조직학적 구조, 그리고 골의 어떤 거시적인 구조까지 봤고요. 골은 이 성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골단 연골에 의한 길이 성장이 있고 또 골모세포에 의한 두께 성장이 있습니다. 그 막내골화란 이 골막에 의한 이 성장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주로 이제 두께 성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골막에서 이 골모세포가 골세포로 되면서 이 뼈가 성장하는 것으로서 막내골화는 주로 이제 이 뼈의 두께 성장을 담당하는데 이런 뼈들은 평평한 뼈가 여기 해당해요. 대표적인 뭐 두개골, 전두골, 두정골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 골반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 막내골화, 골막에 의한 이 성장에 나타내는 뼈고요. 아까 잠시 얘기했던 이
골단 연골. 이 성장판은 주로 이제 골의 길이 성장을 이제 나타내는데요. 이 연골이 연골 모세포가 연골세포로 되고 이것이 골모세포에서 골세포로 되어서 연골이 골로 변하는 일련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연골에서 골로 되는 것으로서 이제 골의 길이 성장을 담당하게 되고 대표적인 것이 골단 연골에 의한 길이 성장이죠. 그래서 이런 길이 성장을 나타내는 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장골, 단골 이런 것들이 연골레고라 길이 성장을 하는 뼈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골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연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골은 크게 연골 세포와 연골 세포를 지지하고 있는 이 기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골은 뼈와 뼈 사이를 이제 연결하는 관절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냥 뼈와 뼈를 붙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뼈 끝에 있어서 뼈를 보호하는, 충격을 완화하는 그런, 작용도 하게 됩니다. 연골은 구성 성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15쪽을 보도록 할게요. 연골은 크게 구성 성분에 따라서 초자연골, 섬유연골, 탄성연골 혹은 탄력연골이라고 하는데 이런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초자연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골단연골 혹은 대부분 뼈에 있는 것들이 이 초자연골이고 이런 것은 초자연골은 다른 말로 유리연골이라고 하게 됩니다. 섬유연골은 추간판, 치골결합 이런 것에 있는 연골들이 섬유연골에 해당하고요. 대부분이 이제 관절, 섬유관절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탄성연골은 이런 귓바퀴, 후두개 이런 데에서 탄력이 많이 필요한 탄성이 많은 이런 장기에 있는 연골들을 탄성연골, 탄력연골이라고 합니다. 15쪽의 골단판은 이 초자연골에 해당하는데 제가 이제 강조하고자 4번으로 이제 넘버링을 한 거고요. 이 골단판은 초자연골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관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은 2018년도에 이제 2014년도인가? 활막관절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관절은 굉장히 이제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관절의 어떤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은 한 세 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운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동관절, 부동관절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가동관절은 이 관절과 관절 사이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고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대가 잡아주고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관절들이 해당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활막관절이라고 합니다. 활막관절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기출 주관식으로 2016년도인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활막관절은 관절 주머니 안에 이 활막이 있고 그 안에 활액이 차 있으면서 이 관절, 이 뼈가 있는 관절을 말하며 가장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관절의 형태로서 이 가동관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섬유관절, 섬유관절은 아까 이제 했던 섬유연골 관절과는 틀려요. 섬유질로 되어 있는 관절이에요. 섬유질은 되게 질기고 탄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본드와 같은 붙여주는 역할. 그래서 두개봉합. 이 머리뼈는 뒤에 가서 하겠지만 이
그냥 몇 개의 판때기를 붙여놓은 퍼즐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개 봉합이 섬유관절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인대결합. 대표적인 것이, 교재, 원위, 경비, 인대결합 이렇게 기재가 되었을 겁니다. 이것은 발목 쪽에 이 다리뼈인 경골과 비골을 붙여놓는 인대결합을 얘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연골관절은 아까 얘기한 후간판, 치골결합 같은 연골관절들이, 연골 성분의 관절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관절의 어떤 성분에 따라서 관절은 분류를 하기도 하지만 가장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분류는 관절면의 모양, 어떤 기계적인 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관절 분류를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기출도 가장 많이 나왔지만 이제 주관식으로는 나온 적이 없고요. 객관식으로만 나온 적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관절면의 모양에 따른 관절의 분류는 한 6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 가장 객관식 기출이 많았던 것이 경첩관절입니다. 경첩관절은 제가 이제 손에 팩트 같이 이렇게 이런 굴곡 신전이 되는 관절이라고 했죠. 굴신. 운동이 가능한 관절로서 이것은 우리 팔꿈치 주관절, 족관절, 수지관절, 손가락 까딱까딱 이런 것들이 경적관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바퀴 모양이다. 차축관절 혹은 중쇄관절 혹은 활차관절 이렇게 표현하는 이 관절은 이 하나의 관절 줄을 중심으로 이렇게 차바퀴 모양처럼 모아서 이제 관절 운동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것은 어떤 관절이 있을까요? 환추, 축추 관절과 요척관절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십니다. 요척관절도 이제 사실은 이제 주관절, 이 팔꿈치 관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팔꿈치 관절을 잠깐 먼저 보면 팔꿈치는 상완골과 요골과 척골 이 세 개의 뼈가 만나서 이제 이 2개 이상의 관절을 만드는 이제 것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복합관절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완골, 요골 관절, 요골, 척골 관절, 상완골, 척골 관절인데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상완골 척골이 아니고 완척관절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이거는 완요관절이고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요척관절은 지금 말씀드린 차축관절에 해당하고요. 완척관절은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한 경척관절에 해당합니다. 이 완요관절은 2개의 관절이 움직일 때 이제 같이 무조건 따라 움직이는 관절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의미는 없습니다. 관절면에 따라서 따른 분류, 이 관절의 모양에 따른 분류로는 이 작은 구상관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크게 이제 의미 없는 관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내용들이 지금 페이지 14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차축관절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구상관절입니다. 아까 얘기한 건데요. 볼 앤 소켓, 이 움푹 패인 관절와에 이렇게 야구공이 들어가는 것처럼 있는 관절이고요. 가장 운동 범위가 큰 관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굴곡, 신전, 내회전, 외회전, 내전, 외전 다양한 운동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구상관절은 견관절, 어깨관절과 고관절이 해당하게 됩니다. 이 외에 지금 과상관절, 이것은 다른 말로
타원관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관절와의 이 관절 이렇게 타원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과상관절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후두와 환추가 같이 있다. 환추 후두 관절이 대표적인 과상관절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 안장 모양 같다. 안장관절, 그리고 평면 모양, 평면관절 6개 정도의 이 관절면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기출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경첩, 이러한 구상이거든요. 이 2가지 정도는 어떠한 관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어떤 운동, 특히 경첩관절 같은 경우에 굴곡 신전 운동만 가능하다. 이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근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육은 우리 분류에 따라서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처음 우리 이제 이 몸을 다 싸고 있는 페이지 지금 17쪽에 이제 남자를 싸고 있는 그림, 이 근육 그림은 골격근의 그림이에요. 골격근은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수위근, 그리고 골격근의 모양을 보세요. 쭉쭉 가로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무늬근, 한문으로 횡문근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안에 내장이나 이런 위, 대장 다 꿀떡꿀떡하는 연동운동에서 음식물을 소화시키는데 이런 내장을 싸고 있는 근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점막에 보면 근육층 이런 거 있잖아요. 근육이 있어야 음식물들을 밑으로 내려보내는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에 내장을 싸고 있는 내장근은 소화를 해라 이런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죠? 이것은 불수의근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고, 또한 이 내장근은 아무런 무늬가 없어. 그걸 우리는 민무늬근 혹은 이거를 한문으로 평활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2가지 근육 외에 독특한 근육이 있는데요. 바로 심장근입니다. 심장근은 골격근과 내장근의 성격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심장근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마음대로 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수의근에 해당하지만 모양으로 봤을 때는 골격근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로무늬, 횡문근에 해당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육은 이렇게 3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프닝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제 에피타이저 이렇게 했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페이지 19쪽 골절 탈구의 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절과 탈구의 정의를 이제 무조건 이제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자, 골절이란 무엇의 연속성의 장애? 뼈의 연속성의 장애예요. 근데 무엇에 의해서? 힘, 어떤 힘? 꽝 하는 단일 혹은 반복적인 여러 번에 의한 힘, 반복적인 부하라고 표현해요. 힘이라고 해도 돼요. 단일 혹은 반복적인 부하에 의해서 뼈의 연속성이 완전히 소실 혹은 불완전하게 소실된 것을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이제 보통은 뼈에 금 간 거 이런 골절 아니하지만 그런 것도 골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탈구는 무엇의 연속성의 상해? 관절의 연속성, 관절이 이 어긋난 것을 우리는 말합니다. 보면 관절면의 접촉이 소실된 상태, 관절의 연속성이 소실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탈구의 정의 같은 거는 이제 쓰라고 하면 쓰실 수 있겠죠. 관절의 접촉면이 소실된 상태를 말한다는 거고요. 이 골절의 이제 이 분류도 몇 가지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뼈의 해박적인 분류,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뼈를 어떻게 나눴죠? 골간, 골간단, 골단 이렇게 나눴죠? 그러면 골절도 해박적 위치에 따라서 골간, 골절, 골단, 골절, 골간단, 골절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관절내 골절이 있습니다. 이 관절내 골절은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이 관절내
관절의 어떤 부정유압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물어봤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 관절에 대한 2016년도인가 7년도에는 이 견고한 뇌고정을 해야 하는 이유, 이것은 뭐 관절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관절을 움직이지 않게 해서 나중에 어떤 외상성 관절염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관절과 이제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 관절력 골절은 향후 장애, 운동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관절력 골절은 정의가 무엇이냐? 골절선이 관절낭 안으로 있는 침범한 거. 즉 이제 이 관절 안이 부러진 게 아니라 이렇게 뼈가 있으면 이렇게 골절선이 관절까지 이제 침범한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안 좋은 이유는 우리가 이제 관절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골절이 계속 있으면 계속 반복적인 운동을 하다 보니 이게 빨리 이제 붙어야 되는데 붙을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움직이니까. 또한 계속 어떤 재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유압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견고한 뇌고정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골절의 정도에 따른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절의 정도에 따른 분류는 완전 골절과 불완전 골절로 나눌 수 있는데요. 불완전 골절은 어떤 피질골의 연속성이 1층만 소실된 상태, 즉 이렇게 한쪽만 소실된 상태고, 완전 골절은 양측의 피질골의 연속성이 모두 소실된 상태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골절면의 방향에 따른 분류는 한 4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있는 것이 횡상 보면 이렇게 있는 걸 가로 횡자로 써도 횡상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있는 것은 사선 모양, 사선상. 그리고 이렇게 나선 모양으로 된 것, 이것은 나선상. 그리고 세로 종자를 써서 종상. 이 4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 4가지 또 한 번 객관식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방창 동반 여부에 따라서도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개방창을 동반을 했다. 그것은 개방성 골절. 혹은 개방창이 동반되지 않았다. 뼈가 외기에 어떤 뼈가 이제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그걸 우리는 폐쇄성 골절. 개방성 골절과 폐쇄성 골절 어떤 게 더 치유가 잘 돼요? 폐쇄성이 더 잘 돼요. 왜 개방성은 안 돼요? 뼈가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감염의 우려가 높고, 일단 혹은 외부에서 이미 감염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떤 감염의 치료가 되지 않으면 유압이 되지 않는다. 감염은 불유압의 가장 큰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요인이기 때문에 폐쇄성 골절에 비해서 유압이 느리게 된다. 골절편의 수에 따른 분류는 한 3가지 정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단순 골절 혹은 이것을 선상 골절. 우리가 아까 얘기한 뼈에 금 간 거. 2번째 분쇄 골절. 분쇄 골절은 이 정의를 좀 알아두세요. 골절편이 골절선이 2개에 골편이 3개 이상. 즉 뼈가 이렇게 부러졌으면 이런 것을 우리는 분쇄 골절, 으스러진 거를 말하는데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분절 골절은 이 분피를 세동강 낸 것처럼 하나의 뼈에 연속의 골절이 2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분절 골절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골절의 안전성에 따른 골절은 크게 안정성 골절과 불안정성 골절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불안정성 골절은 2019년도에 정의를 쓰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쉬울 것 같았는데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못 쓰셨어요.
불안정골절은 이 정복이 되었더라도 다시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제 언스테이블, 이제 덜렁덜렁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정골절에 해당한다. 골편의 전이는 트랜스포지션, 이제 이 골절편이 이제 움직이는 거야. 이것은 움직이지 않는다. 비전이성, 그리고 움직인다. 전이성으로 나누는데요. 전이성 골절들은 어떤 것을 있을까요? 완전골절 혹은 불안정성 골절 등이 여기 해당하겠죠. 이렇게 완전 댕강 부러진 것들은 당연히 움직일 가능성이 많지만 비전이성 골절, 이렇게 1층만 된 불완전 골절은 이 골편이 위치를 바꿀 전이가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네. 자, 손상기전에 따른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상기전에 따른 것은 크게 꿈하는 직접적인 외상에 의한 것, 그리고 간접적인 외상에 의한 것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직접적인 외상에 의한 것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맞아서 생긴다, 타박골절, 이것은 힘이 이렇게 급격한 외력의 힘이 한 방에 있는 것으로 주로 긴 뼈, 이제 요골이나 척골에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척골의 야경봉골절이다. 이것이 대표적인 타박골절에 해당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긴 면에 눌려서 생긴 것은 압자골절, 프레스나 이런 데 손이나 이런 거 끼는 거, 압자골절, 그리고 관통골절, 이런 것들이 직접 외상에 의한 골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접 외상에 의한 골절은 거기에 맞지 않았는데 움직이다가 부러지는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견열골절. 견열골절은 우리가 신장골절, 우리말로 떼임골절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 뼈에 붙어 있는 인대나 건이 찢어지면서 거기에 붙어 있던 뼈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있는 것이 슬개골, 그리고 팔꿈치, 주두에 있는 골절이 견열골절을 잘 일으킨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압박골절, 어떤 압박력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요. 이것은 척추의 압박골절이 굉장히 많고, 각형성 골절. 각형성 골절은 뼈가 이렇게 어떤 외력에 의해서 이렇게 각을 형성하는 골절, 그래서 우리는 각형성 골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하나는 회전골절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견열골절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이제 골절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지금부터는 골절의 진단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절은 이제 보통 이제 환자의 병력과 진찰 소견을 가지고 보고 방사선 검사로 가장 확진을 하게 됩니다. 환자의 병력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그런 것들을 내원경이나 이런 걸 보게 되고요. 진찰 소견은 환자의 통증, 이런 통증이 있는지, 혹은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지, 혹은 기능 장애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경추나 이런 데 다쳤으면 목을 못 움직이고, 쇄골이나 이런 데 다쳤으면 여기가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거든요. 통증, 기능 장애, 혹은 변형이 있는지를 통해서 골절을 확인하게 되고요. 골절의 진단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검사는 방사선 검사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손이나 혹은 오래된 골절, 혹은 늑골 이런 것들은 방사선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골주사, CT 이런 다른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은 방사선 검사를 하게 되고요. 다른 손이나 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 건축과 비교해서 찍기도 하고, 관절에 손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하 관절을 포함해서 찍기도 합니다. 자, 골절은
이렇게 이제 이 진단을 하게 되면 이제 치료가 되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뭐 이런 골절은 가만히 있어도 치유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떨어진 불안정 골절, 특히 장관골의 불안정 골절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좀 이렇게 스테이지를 거치게 되는데, 이런 이 장관골의 불안정 골절의 치유 과정이 몇 번 이제 객관식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크게 장관골 골절의 치유 과정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염증기, 복원기, 재형성기. 그래서 제가 염복제 이렇게 알려드렸죠. 이 세 가지의 이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염증기는 보통 1주, 늦어도 길어도 2주 안에 끝내야 됩니다. 이게 지나가면 얘는 이제 이 감염이 생긴 거기 때문에 유압이 거의 안 되게 돼요. 염증기는 우리가 이제 골절 자체도 제가 이 골 안에 있는 이 골세포가 있고 여기 혈관에 있는 것들이 어떤 외력에 의해서 혈관에 출혈이 발생하고 이 혈종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출혈이 생기면 이게 굳어서 혈종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몸에서는 외부의 어떤 이물질로 인식해서 얘네들을 막 청소해. 그런 청소하는 과정을 우리는 염증기라고 해요. 이러면서 골절로 인한 미세혈관의 출혈을 없애는, 혈종을 없애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없애서 이렇게 깨끗하게 다 청소를 했어. 그러면 이제 여기를 골의 연속성이 있는 이 부분은 이제 붙여야 돼. 이런 붙이는 단계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복원기라고 하고요. 이 붙이는 뼈, 이 빈 뼈에 연속되는 곳을 붙이는 이 뼈를 우리는 가골이라고 합니다. 가골은 제가 임시뼈, 애별뼈라고 했겠죠. 이런 가골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가골이 처음에는 이 연골 혹은 뭐 골막에서 이런 여러 가지 단계에 의해서, 기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뼈들은 처음에는 말랑말랑하겠죠. 그걸 우리는 연성가골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일단 처음에는 빈틈이 없이 메꾸는 것이 중요해. 다 메꿨어. 그러면 다른 뼈처럼 단단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해. 그 과정을 우리는 경성가골기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 복원기는 연성가골기, 경성가골기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다 이렇게 이제 됐으면 여기가 조금 좀 많이 삐져나왔네? 그래서 모양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재형성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장관골 골절의 치유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골절의 치유 과정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골절이 빨리 치유되기도 하고 좀 천천히 치유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